연력학 2법칙인데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요거. 이게 뭐 만약에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20이면 플러스 30 된다. 아니면 뭐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플러스 20이면 이거 0이다. 해서 에너지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고, 연력학 2법칙은요. 연력학 2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에너지의 방향성. 자, 그럼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빨간색 잉크를 떨궜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빨갛게 되겠죠. 그치? 반대로는 안 되지. 반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퍼졌던 이 빨간색 물이 다시 투명하게 되면서 빨간색 잉크 한 방울로 되진 않지. 그쵸? 자, A, B 상태라고 했을 때 A가 B로는 되는데 B에서 A는 안 돼. 이런 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역 반응. 근데 A가 B가 됐는데 B가 다시 A가 됐어. 이런 경우도 있어. 거의 없지만. 자, 이런 건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거의 우리 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비가역 반응인데. 자, 근데 얘는 정의가 뭐냐면 모든 자연 현상은 자, 좀 어렵지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야. 이 무질서도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근데 좀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A 상태가 있고 B 상태가 있을 때 무질서도 또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B 상태가 높은 거구나. 왜냐면 B 쪽으로 일어났으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게 있어. 이 진자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멈추지. 그치? 시간이 지나면 실생활에서. 됐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자, 무질서도 또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누가 더 높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요거 움직인다고 무질서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움직인다고 높은 게 아니라 결과가 높은 겁니다. 항상 결과치가 높은 거예요. 됐어요? 시연아 앞에 볼까? 됐니? 무질서도는 항상 결과값이 높은 겁니다. 알겠죠? 많이 움직이고 이게 무질서도 높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열 효율 또는 열기관 이렇게 나올 건데, 연구기관은 안 할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연구기관은. 자, 열 효율은 뭐냐면 열을 1로 바꿀 겁니다. 1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00%는 없어요. 효율이 100%인 건 없습니다. 자, 설명을 할 건데, 열기관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 열기관이라는 게. 근데 여기에 열을 집어넣을 거야. Q1이라는 열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열기관이 W라는 일을 할 거고 Q2라는 열을 뱉어낼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 500줄의 일을 하면 500줄에 내가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W 200줄을 했어? 그럼 나머지 300줄은 뱉어낼 거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잖아. 아니, 상식상 우리가 이거 효율이 몇 %야? 라고 물어보면 500 넣었을 때 200 해줬으니까 40%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됐니? 됐어? 집중 좀 하자. 자, 그러면 열 효율은 그냥 Q1분의 W로 하시면 됩니다. Q1분의 W. 500 넣은 것 중에 202를 했다. Q1분의 W 하시면 되고요. 이거 봐. 자, 그러면 얘는 바꿨으면 Q1분의 Q1 빼기 Q2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이걸 안 줘도 구할 수 있잖아. 500에서 300줄 남았으면 200은 쓴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이거 쓰면 또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굳이 W 몰라도 효율은 구할 수 있죠. 그치? 이거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500을 넣어야 200 쓰고 300 남을 거 아니니, 그치? 자, 그러면 결국 효율이 100이란 얘기는 100%라는 얘기는 이게 1이란 얘기지, 그치? 퍼센트로 따지면. 그죠? 이게 1이 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뭐가? Q1이 겁나 크던지, 그치? 분모가 겁나 커서 이게 0이 되던지, 아니면 Q2가 0이던지, 그치? 근데 이건 말이 안 돼. 왜냐면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항상 실생활에 있기 때문에 이럴 순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니네 핸드폰 쓰고 패드 쓰고 하잖아, 그치? 근데 핸드폰이 차가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전기 제품을 써도 차가운 거야. 그러면 효율이 0입니다. 0. 아니 미안. 효율이 100이야. 100. 근데 그러지 않잖아. 뜨겁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한대야. 이게 무한대면 0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무한대면 효율을 뭐하러 구하니? 에너지가 무한대인데. 그치? 뭐하러 구해, 그거를.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에너지가 무한대인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효율이 100%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막 계산이 되게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법칙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별얘기 아니에요. 그림은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미끄러져 수평면을 지나 반대편 빗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반복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자, 기억,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그쵸? 왔다 갔다 정지했잖아. 얘가 다시 움직이지 않지, 가만히. 그쵸? 자연적으로 원상복귀가 되면 그게 가역 반응인 겁니다. 자연적으로 얘가 같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비가역 맞고요.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을 때 가역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그나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멈추지도 않았어. 알겠죠?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으면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자, 찬물이 담긴 열량계. 열량계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열이 많냐 이걸 측정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조와 금속 캔 속의 물의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며 둘의 온도차가 점점 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구나. 찬물이 담긴 열량계에 뜨거운 물이 담긴 금속 캔을 넣었다. 그럼 당연히 금속 캔에 있는 캔 속의 물은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렇죠? 자, 수조 속의 물에서 금속 캔 속의 물로 열이 이동된다. 아니지.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이니까 금속에서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1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1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1법칙은 성립해요. 에너지 보존은. 근데 이제 이게 틀린 거지, 그치? 근데 이젠 요게 설명할 수 있다. 맞죠? 그쵸? 얘는 방향성이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가니까 반대로 수조에서 금속으로 열이 전달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금속 안에 있는 물이 더 뜨거워진다. 이런 건 아니라고. 그쵸? 원래 뜨거웠던 물이 갑자기 찬물이랑 있을 때 더 뜨거워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4번에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인 상태인데 이건 어려워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경우의 수가 1인 상태는 그냥 딱 그 한 가지 상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딱 여기 몰려있는 상태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답부터 그냥 얘기를 해주면 얘는 왼쪽에 다 기체가 모여있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다 모여있는 상태가 경우의 수가 1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번호가 정해져 있는 거야. 1, 2, 3 기체가 뭐 10개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기체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경우도 있고 그냥 요걸 한 칸으로 본다면 뭐 1, 2, 3, 4, 5 여기 1, 2, 3, 4, 5 이렇게 있을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인 경우는 몽땅 한쪽에 몰려 있을 때 그래서 전부 다 왼쪽에 있을 때 혹은 오른쪽에 몰려 있을 때 이때가 경우의 수가 1인 상태예요. 자,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상태.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상태. 그냥 요 큰 틀에 골고루 있을 때. 그냥 그렇게 볼게요. 이건 중요하진 않는데.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상태는, 그냥 여기 요 부피, 요 전체 부피 안에 얘네가 골고루 있을 때. 양쪽에 골고루 분자 수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경우의 수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양쪽의 기체 분자수 같은 상태. 자, 기체 분자가 확산하는 동안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증가합니다. 무질소도는 항상 증가한다.
다음에 5번. 5번도 조금 그렇긴 한데, 자, 일단 이 효율을 구해라. 이거 보시면 돼요. 5,000줄 중에 1,000줄을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0줄 중에 1,000줄. 열 효율은 0.2가 되겠죠. 5,000분의 1,000이니까, 그쵸? 0.2. 또는 20%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량. 열량이니까 이제 줄을 쓰면 돼요. 5,000줄에서 1,000줄 썼으니까 4,000줄이 남았겠지?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온도 사이에 작동하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열 효율. 자, 273을 더하는 거야. 그럼 이게 600켈빈이죠. 그치? 얘는 300켈빈이지. 273을 더하면. 그쵸? 그럼 600을 넣었을 때 300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고 효율은 0.5입니다. 50%. 근데 이거는 최대 열 효율이고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0.2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최대 열 효율은 요 온도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원래 좀 부수적인 얘기가 있는데 예,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자,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을 구하는 건데 잘 봐. 별거 없어. 열 효율이 0.2야. 근데 내부의 넓이가 W래.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얼만큼의 열을 넣었는데 2를 W만큼 했어. 근데 얘가 Q2가 남았네. 근데 요 효율이 0.2래. 그러면 얘는 5W가 돼야 되지. 그래야 5분의 1, 0.2가 될 거잖아. 그치? 그럼 남는 열은 4W가 되겠네요. 그쵸? 자, 흡수한 열량은 그럼 5W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W. 그죠? 그 다음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뭐냐? 어차피 지금 자, A에서 B로 가거나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인데 일단 B에서 C랑 D에서 A 요 과정은 B에서 C와 D에서 A 얘는 단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A에서 B이거나 또는 C에서 D가 돼야 됩니다. 그쵸? C에서 D. 왜냐면 지금 BC와 DA는 단열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PV는 T,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그래서 A에서 B만 보면 부피는, 자, 압력은 똑같고, 부피는 똑같고, 압력 증가, 온도 증가 플러스 1은 0. 그럼 Q는 플러스. 열 흡수하는 거죠. 요거네요. 그죠? 하나 더 고. 자, C에서 D는 부피 일정, 압력 감소, 내려오니까. 그리고 온도 감소, 그럼 에너지 감소, Q는 마이너스, W는 0이니까 부피 일정에서. 그러면 흡수하는 경우는 A에서 B구나.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은 그냥 A에서 B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보통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좀 부수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건 넘어갈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것만 찾아도 땡큐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할 수 있어도 땡큐예요. 이게 뭐 또 온도랑 열량이랑 또 구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흡열 과정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가는 단열된 용기 속에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기체를 접촉시켰다. 그렇대요.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당연한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네,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리고 B가 여기다. 맞잖아. 얘가 다시 뜨겁고 차가운 물체로 분리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 니은, 디귿. 그냥 단순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막 나오는데 요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 수학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 이게 경우의 수 넣는 거거든. 요 두 가지에 1, 2, 3, 4, 5, 6이 있을 때 3개씩 넣는 방법을 막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 됩니다. 안 나옵니다. 물리에서. 그렇게 안 나와요. 알겠죠? 이거 몰라야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건 알잖아.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 뒷면 두 가지다. 요건 알잖아.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자,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는 4번이다. 네, 이게 맞아요. 골고루 있을 때가 제일 큰 상태.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에서 4를 거쳐 7로 된다. 1에서 4를 거쳐 7로 된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경우의 수가 1인 상태는 기체가 한쪽에 있을 때야. 한쪽에 있을 때. 그럼 이거잖아. 한쪽에 있다가
1에서 4 되고 7 되는 경우는 결국엔 1이 한쪽에 기체가 몰려 있다가 퍼졌다가 다시 몰려 있는다 요건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니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3번에 그림은 상태 A에 있는 기체가 BC로 천천히 변하면서 AB 과정과 AC 어쩌고 나타난 것이다. 두 개의 온도가 같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흡수한 열량에 비례한다. 온도가 같을 때 엔트로피의 변화는 흡수한 열량에 비례한다. 뭐 그렇대요. 자, B와 C의 내부 에너지는 서로 같다. 내부 에너지 온도의 관계가 돼 있었죠? 근데 B는 지금 EPV니까 우리가 PV는 T라고 했을 때 EPV는 ET. 여기도 C도 EPV니까 ET. 온도는 똑같네요. 그렇죠? 온도 똑같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같다. 어차피 온도 변화가 TT 똑같죠. 자, 흡수한 열량은 A에서 C가 A에서 B보다 크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PV는 T,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냥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갔을 때 부피는 일정, 압력은 증가, 온도 증가. 온도 증가니까 델타 U는 플러스, 부피 일정이니까 0. 요거 플러스. 그죠? 자, A에서 C는 요렇게 가는 거는 압력 일정, 부피 증가, 온도도 증가네요. T에서 ET니까. 그럼 온도 증가니까 에너지 플러스. 부피 증가니까 1도 플러스, Q도 플러스. 온도 변화가 똑같아. 그럼 내부에는 변화도 똑같죠? 요거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Q는 밑에 게 더 크겠죠. 얘가 있으니까. 그치? 요 1이 있으니까. 그래서 AC가 A에서 C 과정이 A에서 B보다 크다. 네, 맞고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A에서 C 과정에서가 A에서 B 과정에서보다 크다. 아까 얘기했잖아. 흡수한 열량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고. 흡수한 열량이 더 크다며. A에서 C가. 그래서 A에서 B보다는 더 크다. 맞죠? 기억.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4번. 잉크가 확산되는 일은 일어나지만 퍼져있던 잉크가 다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비가역이니까. 그래서 엔트로피는 점점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했죠? 그쵸?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진자가 서서히 멈추는 현상도 같은 원리다. 그쵸? 제2법칙인 겁니다. 그냥 에너지의 방향성. 그래서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억 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늘 이제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 숙제했던 거 모르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아까 그 교재 풀어봤으니까